공소사실인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소사실입니다. 세 번째 공소사실인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전보 씨와 공모하여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윤모 씨로부터 2022년 4월 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하고 2022년 7월 5일경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하며 하였으며 2022년 7월 29일경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관련된 법리를 보면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알선 수재죄의 범위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2022년 4월 7일자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2022년 4월경 자신에게 샤넬 가방 등이 전달될 당시 그 물건이 어떠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유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2년 4월 23일경부터 전보 씨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은 이후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알선 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먼저 전보 씨라는 별도의 전달 창구가 있는 상태에서 2022년 3월 30일경 윤모 씨와 피고인 사이에 최초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명시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전보 씨가 피고인에게 윤모 씨가 큰일을 상의하기 위한 비밀 만남을 요청한다는 말을 전달한 것은 2022년 4월 23일경이며 UN 제5사무국 유치를 의논하고 싶다는 말을 전달한 것도 2022년 4월 30일 경이긴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년 4월 7일경 전모 씨를 통하여 윤모 씨로부터 고가의 가방 등을 전달받을 당시 그 청탁이 곧바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로 이미 윤모 씨에게 통일교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22년 4월 23일경 윤모 씨의 의사가 전달되기도 한 이상 단지 향후 친문관계 형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위 가방 등의 교부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4월 7일 이전에 UN 제5사무국 한국유치 등과 관련한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고 이미 윤석열 당선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전달된 상태이기도 하였는 바 윤모 씨에게는 이미 그 무렵부터 통일교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 또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에서 소속 교회, 학교나 기업 등 산하단체를 동원하여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윤모 씨와의 2022년 3월 30일째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사실에 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 피고인은 위 통화에서
자신이 윤모 씨에게 건 전화번호가 자신이 비밀리에 사용하는 번호라고 말한 다음 의견 줄 것 있으면 위 번호로 꼭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윤모 씨나 통일교 측의 청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윤모 씨는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 올리는 영광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화 못 받으면 당일 꼭 연락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긴 어렵고, 피고인의 경우 통일교 차원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윤모 씨의 경우 통일교의 사업을 위하여 그 남편인 윤석열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는 입장이었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전모 씨 또한 2022년 3월 30일경 통일교 측의 이모 씨에게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이 납득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경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윤모 씨는 샤넬 가방 등이 건네진 날 5시 2분경 전모 씨에게 논의했던 몇 가지 내용을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5번째입니다. 윤모 씨는 전모 씨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었는데, 단순히 당선 축하 명목의 가방 등을 전달해 달라면서 1,500만 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모 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2년 4월 19일경 통일교 측 인사들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요구하고, 2022년 4월 23일경, 2022년 4월 30일경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모 씨가 위와 같이 전모 씨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샤넬 가방 등의 가액이 구입 당시를 기준으로 802만 원 상당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이와 같은 고가의 물건을 대가를 전제하지 아니한 채 친분관계에서 주고받은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점은 통일교 측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일교 측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성격상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청탁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알선 이사 및 그와 같은 알선 행위와 수수한 금품 사이의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모 씨와 공모하여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청탁을 받고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알선의 명목으로 윤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7월 5일자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2022년 7월 5일경 샤넬 가방 등을 전모 씨를 통해 윤모 씨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전모 씨가 2022년 4월 23일경부터 전달해준 문자 및 전화통화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원하는 것이 유엔 제5사무국 유치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는 그 국가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년 7월 15일경 전화통화에서 윤용호에게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고인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알선 명목으로 위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심은 대가 관계에 관해서, 첫째,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당시 정부의 모든 부처를 통할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 둘째, 피고인은 통일교 측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여 통일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윤모 씨의 청탁 내용은 국가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윤모 씨가 기대하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는 윤모 씨의 청탁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통일교를 돕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다섯 번째, 대가관계는 수수된 금품과 알선 행위 자체에 있으면 족하고 수수된 금품과 청탁 내용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금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가액과 청탁 실현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의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첫째, 유엔 제5사무국의 한국 유치 등이 통일교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점, 그때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후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 점. 잘못 읽었습니다.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사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 점. 셋째, 피고인이 대통령인 배우자 윤석열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알선 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29일자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그래프 목걸이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9가지의 상세한 이유를 들어 목걸이를 전달하였다는 전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째, 윤모씨는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전모씨가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될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 셋째, 전모씨가 영부인에게 전달된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넷째, 전모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 구두, 목걸이 등을 함께 돌려받아 자신의 집에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섯 번째, 2022년 8월 5일 전모씨가 윤모씨에게 보낸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듯요 라는 문자는 피고인이 2020년 6월경 해외 순방에서 착용하였던 목걸이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선물 수수 등에 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여섯 번째, 윤모씨가 목걸이에 대한 개런티 카드 제공에 대하여 전모씨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아니한 이유는 개런티 카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였을 뿐이었다는 점. 다음으로 전모씨는 수사기관에서 목걸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인다. 여덟 번째, 윤모씨의 2023년 11월 29일경 11시 22분경의 문자는 전모씨를 흘려보려는 의도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아홉 번째, 목걸이가 담겨있는 쇼핑백의 크기나 쇼핑백 속의 내용물에 대한 진술에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전모씨를 통하여 윤모씨로부터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알선의 명목으로 위 목걸이를 교부받았는지 등에 관해서 전모씨는 윤모씨로부터 2022년 7월 29일 5시 29분경 받은 문자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그 무렵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위 목걸이를 전달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된 금품과 알선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도 인정되고, 윤모씨의 교육부 장관 예방 청탁은 피고인의 알선 없이 국회의원 권모씨의 도움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나 알선 수재는 실제 알선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이 설시한 상세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전모씨의 진술 번복 경위,
윤모 씨가 2023년 11월 29일경 전모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의 경과, 특히 윤모 씨의 현안 실현을 위한 다른 경로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재차 반환 요구나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목걸이의 가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의 사정만으로 그 대가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결국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수 부분에 관해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년 4월 7일자 알선 수재의 점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통일교는 22대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 부부에게 물적, 인적 도움을 주며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자 하였고, 윤모 씨는 처음부터 통일교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전모 씨를 통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될 금품을 교부하였는 바, 이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통일교의 사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청탁을 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한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인식한 채 순차로 전달받는 물건이 지속적인 청탁 알선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선 이후로도 통일교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차례 비밀리에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세 번의 수수행위는 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되고, 비록 통일교 측의 피고인에 대한 요청사항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청탁 내용이 보다 다양화 구체화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2022년 4월 7일자 첫 번째 가방 등의 수수, 2022년 7월 5일자 두 번째 가방 등의 수수, 세 번째 2022년 7월 29일자 그라프 목걸이의 수수행위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알선 수재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4월 7일자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한 특별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 있고, 나머지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한 피고인 측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 각 알선 수재 범행은 포괄일죄로서 처벌되어야 합니다. 앞서 본 항소 이유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관해선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위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및 2022년 4월 7일자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한 특별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며, 2022년 4월 7일자 알선 수재죄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22년 7월 5일자, 2022년 7월 29일자 알선 수재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알선 수재죄는 유죄로 인정되는 자본시장법 위반죄,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합니다. 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유죄 부분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유 면소 부분을 포함합니다. 와 2022년 4월 7일자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합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파기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중 앞서 일부 이유 무죄 부분으로 본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약하면 피고인은 권모씨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연락표 1순번, 일부 순번 기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 관해서 통정매매 89회, 가장매매 5회, 합계 총 49만 8,670주에 대한 통정 가장매매를 하고 별지범죄연락표 2 일부 순번 기재와 같이 3,085회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알선 수재 부분은 포괄하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시세조정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선의의 피해자, 특히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여러 계좌를 동원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부당이능액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선 수재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오랜 기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선 수재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비록 금품을 반환하였으나 일부는 수수한 금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 반환 시점과 반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